퇴직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자유와 같은 뜻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자유는 생각보다 훨씬 낯설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한 직장에 30년을 몸담았던 62세 김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일주일은 너무 좋았습니다. 눈치 안 보고 늦잠도 자고 평생 가보고 싶던 등산도 다녀왔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하더군요.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장님이었는데 집에서는 그저 퇴직자였습니다. 그가 느낀 건 자유가 아니라 소속의 상실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일이라는 체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틀이 사라지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은퇴 이후 심리적 공허감을 호소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은퇴자의 절반 이상이 퇴직 후 6개월 이내 심리적 외로움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대부분은 처음에는 이제 자유다라는 해방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상실감에 휩싸입니다. 일에 묶여 살았던 시간이 길수록 그 감정은 더 깊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부하 직원과 회의하고 누군가 자신에게 의견을 묻던 일상은 존재 확인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그 구조가 사라지면 하루 종일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때부터 외로움은 자유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재정적 어려움도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퇴직금 2억 원을 받았던 58세 정모 씨는 현재 월 180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퇴직 후 2년 동안 자영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그 후엔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일할 때는 힘들었지만 월급 날만큼은 확실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일이 불확실하니 마음이 더 불안합니다. 돈의 문제는 단순히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던 가장의 자리는 사라지고 아내에게 용돈을 받는 입장이 되면서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빈곤이 아닌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사회적 관계 또한 급격히 좁아집니다. 직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연결된 인간관계가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그 연결이 끊어집니다. 처음엔 전 직장 동료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현상을 관계의 퇴행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하지만 은퇴 이후엔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법, 소속을 만드는 법을 잊은 채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던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유를 얻은 대신 관계의 공백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심리적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은퇴자들 중 상당수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허무하다, 무기력하다는 증상을 호소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울감이 아니라 존재적 외로움에 가깝습니다. 하루를 채워주던 일이 사라지고 자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면 사람은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잃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의 형태는 다르더라도 자신이 다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아야 합니다.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또는 취미 기반의 소모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소속감의 회복입니다. 또한 재정적으로는 현금 흐름의 안정이 외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나 배당금이 있다면 그것이 심리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불안의 상당 부분은 경제적 불확실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전부터 심리적 준비금과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병행하라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 자신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돈을 쓸지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 중심의 삶에서 의미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연습이 바로 그 과정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업의 끝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질문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끈이 끊어졌을 때 찾아오는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과 마주할 기회를 얻습니다. 자유는 때로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디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다시 설계할 때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자유가 됩니다. 이를 잊는 순간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 외의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퇴직 후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전환의 신호입니다. 평생 일에 묶여있던 인간이 이제야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씩 자신을 회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소속보다 존재로, 의무보다 의미로, 생존보다 관계로 중심을 옮길 때 비로소 자유는 외로움이 아닌 성장으로 변합니다. 결국 은퇴 이후의 자유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자유를 얻고 외로워졌다면 이제 그 외로움 속에서 다시 나를 세우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퇴직 이후의 자유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방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막상 그 자유를 손에 쥐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외로움에 부딪힌다. 한때는 출근길의 분주함이 일상이었고 동료와의 회의와 상사의 지시가 하루를 채웠지만 이제는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고 나의 하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다 퇴직한 61세 박모 씨는 은퇴 후 첫 아침을 이렇게 기억했다. 눈을 떴는데 알람이 울리지 않더군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낯설었어요. 오늘은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구나. 그 사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존재의 의미를 잃었다고 했다. 일에 묶여 살았던 세월은 불평과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구조와 역할이 있었다. 사람은 역할이 있을 때 자신을 증명할 수 있고 그 구조가 사라질 때 비로소 허무가 찾아온다. 퇴직 후 첫 해는 대부분의 은퇴자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다. 처음 몇 달은 해방감에 들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정이 사라진 하루가 버거워진다.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여유를 즐기던 오전이 어느 순간 무료함으로 바뀌고 점심 무렵엔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고독을 더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소속의 단절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평생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온 인간이 사회적 연결망이 끊기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는 것이다. 김해의 63세 조모 씨는 은퇴 후 1년 동안 일기장에 오늘도 혼자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을 수십 번 썼다. 그는 말했다. 회사에서는 매일 누군가 내게 보고를 하고 내 결정을 기다렸는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의 말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존재의 부재에 대한 표현이었다. 이 외로움은 재정의 불안과 맞물리면 훨씬 깊어진다. 서울의 59세 남성 이모 씨는 퇴직 후 자영업에 도전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로 2년 만에 문을 닫았다. 이후 그는 국민연금 130만 원과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생활한다. 일할 땐 힘들었지만 매달 월급이 들어오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지금은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걸 보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는 경제적 불안이 외로움을 배가시킨다고 말했다. 돈의 부족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을 넘어 자존감의 붕괴로 이어진다. 평생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졌던 사람이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스스로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로움은 경제와 심리가 맞물려 악순환을 만든다. 마음이 불안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돈이 더 빨리 줄고 돈이 줄면 다시 불안이 커지는 것이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급속도로 좁아지는 것도 문제다. 직장에서는 동료와의 대화가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연결이 사라진다. 처음에는 전 직장 동료들과 만나 술을 마시며 추억을 나누지만 1년쯤 지나면 그 만남도 줄어든다.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고 삶의 리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경기도 안양의 65세 최모 씨는 처음엔 매주 만나던 친구들이 지금은 연락이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과 은퇴한 사람의 시간은 다르더군요라고 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은퇴 후 사회적 퇴행이라고 부른다. 인간관계가 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사람일수록 그 관계가 끊겼을 때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다는 점이다. 사람은 자신이 익숙한 세계 안에 머물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많은 은퇴자들이 조용히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게 된다. 이런 심리적 고립은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정신건강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1년 이내에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현직 근로자보다 2배 이상 높다. 삶의 목표가 사라지고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면 신체의 면역력도 떨어진다. 반대로 일정한 목적을 가진 은퇴자는 상대적으로 건강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가 많다. 전북 정읍에 사는 67세 장모 씨는 퇴직 후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 대상 컴퓨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도움이 된다는 게 삶의 에너지예요 라고 했다. 그의 하루는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구조가 외로움을 막아주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가 삶의 재구조화라고 말한다. 즉 이를 대신할 새로운 리듬과 의미를 만드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외로움의 터널을 건너야 할까? 첫째는 하루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 퇴직 후에도 일정한 기상시간과 활동 루틴을 유지하면 심리적 안정감이 생긴다. 둘째는 소속의 복원이다. 반드시 직장이 아니어도 된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취미 모임, 봉사활동, 동호회 등 자신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한다. 셋째는 경제적 안정의 재설계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배당소득 등 안정적 수입이 있으면
불안이 줄고 불안이 줄면 외로움도 완화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일자리를 갖는 것이다. 세상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역할을 만드는 것이 은퇴 이후의 정신적 생존 전략이다. 결국 자유와 외로움은 같은 얼굴의 두 면이다. 평생 일에 묶여 살아온 사람에게 자유는 달콤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공간이다. 누군가의 명령 없이 하루를 결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기도 하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자기와의 대화가 시작되는 신호다.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와 조직의 요구에 맞춰 살아온 사람이 이제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독립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다. 그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만 진짜 자유가 자란다. 은퇴는 사회와의 관계를 끊는 일이 아니라 관계의 형태를 바꾸는 일이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존재다. 중요한 것은 다시 세상과 연결되려는 의지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단절이고 단절을 이기는 힘은 소속감에서 나온다. 일에 묶였던 인간이 자유를 얻자 외로워졌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성장이다. 결국 은퇴 이후의 진짜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능력에서 온다. 평생 일에 묶여 살아온 우리 모두가 언젠가 그 자유와 외로움의 경계에서 진짜 나를 다시 만나게 되길 바란다.